우리 본교재 실기책 210페이지 보면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파일을 좀 열어놓고 볼게요. 파일에 가서 열기 누르시면은 우리 길벗 커머 리그 폴더에 지금까지 01 섹션에 들어가서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시험장 따라하기라고 하는 거를 열어볼 거고요. 2급 상시 문제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얘를 선택하시고 열기 또는 더블 클릭하면 되고요.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자동으로 열립니다. 패스워드는 한 장 더 넘겨보시면 문제지에 써 있고요. 상설 시험장에서는 패스워드 입력하지 않고도 바로 문제가 열린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은 바로 이렇게 열렸는데, 아까 보니까는 매크로에 관련된 거 뭐가 나왔었어요.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엑셀을 닫고 제가 다시 한번 실행해서 보면은요, 열기 눌러서 $0131.5 바로 열렸네요. 아까 여기 뭐라고 써 있었었죠? 보안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 꼭 오케이 해주셔야 돼요. 눌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나오고요. 그리고 우린 보기에서 끝났으니까 옵션에 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서 개발 도구가 열려야 되고요. 개발 도구 열려야 되고, 시험장의 컴퓨터는 개발 도구가 열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안 열어도 열려 있는 거로 되어 있고요. 자, 우리 210페이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원서 접수를 하시면은 수검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수검표에 몇 시까지 도착하세요 라고 나와요. 몇 시까지 입실하세요 라고. 그래서 9시 20분까지 입실하세요 라고 하면 9시 20분에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9시 40분에 보는 거고요. 9시 20분까지 입실하세요. 그럼 20분까지 입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20분 전에 입장을 하는 겁니다. 가면 가셔서 이제 시험장의 인적사항을 확인을 받아요. 그러니까 9시 20분에 시험을 본다고 입실하면은 20분 후에 시험을 보는데 40분이면 시험이 끝나니까 실기시험 40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 신분 확인해야죠. 수험표 확인하고 신분증 확인하고 문제 다 배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도착을 하셔서 그때부터 시험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본격적인 시험은 20분 후에 딱 시험을 본다고 하지만 그 전에 인적사항 확인해야 되고, 문제지 배포해야 되고, 또 자기 짐 정리 다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가시면은 시험장에 저도 따라가 봤더니 일반 시험장에 모니터에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과거에는 책상 위에다가 팻말을 붙여놨었는데 1번, 2번, 3번, 4번 지금은 화면에 떠요. 이렇게 화면에 떠. 그러면 자기 번호에 맞춰서, 이름에 맞춰서 좌석에 앉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분 정도가 경과되면은, 이제 10분 정도 남고 나면은 이제 문제 화면이 열립니다.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아래 그림 보시면은 수험자 인적사항 확인 대화 상자 뜬다고 그랬죠. 거기에 여러분 수검번호하고 이름이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주민번호는 앞자리만 나와요. 생년의 앞자리만 나오고 이 뒷자리는 우리가 입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1급인지 2급인지, 우리는 뭐 2급 보러 가니까 2급이라고 뜨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A형인지 B형인지 그건 자동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버튼 누르면은 이제 유의사항 나와요. 부정행위 하지 맙시다. 시험 잘 보세요. 라고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제 감독관이 문제지를 배포하죠. 정기시험장에서는 종이로 된 인쇄물을 주고요. 상설시험장에서는 코팅된 문제지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코팅된 문제지를. 문제지가 코팅이 되어 있어요. 필기도구를 전혀 못 꺼내 쓰게 하더라고요. 상설시험에서는, 상시시험에서는. 정기시험에는 수검번호 이름을 써야 되니까 문제지에다가 쓰고 거기다 뭐 필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시시험은 필기도구마저 다 집어넣으라 그래요. 코팅된 데다가 메모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문제지 배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신분 확인을 해요. 신분증 확인 다 하고 수검번호하고 신분증도 다 가방에 집어넣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가방채 이제
자기 소지품 같은 거 뒤에다가 따로 보관하게끔. 그리고 상설 시험장은 칸막이가 돼 있어요. 1인 좌석이에요. 1인 좌석. 그리고 옆 사람하고도 거리가 좀 있습니다. 옆에 나란히 붙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옆 사람과 거리가 있어 가지고요. 예, 그래서 옆 사람 봐도 칸막이가 돼 있어서 안 보이고요. 앞 사람도 거리가 있어서 보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오로지 시험만 보시면 돼요. 상설 시험장은, 일반 정기 시험장은 일선 학교에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장의 장소가 옆 사람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장의 특성에 따라서 자리를 약간 떨어뜨려 놓기도 하겠지만은 옆 사람이 이렇게 고개만 살짝 돌려도 보일 수는 있는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옆 사람 거 보라고 해도 못 봅니다. 마음 떨리고 정신없어갖고 못 봐요. 자기 실력대로 해야 되지.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시에 시간이 되면 20분이 경과되고 나면 이제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화면이 착 열려요. 문제지가 자동으로 문제지가 열려요. 이렇게. 이때 비밀번호 입력하라면 비밀번호 입력하면 되고, 비밀번호 입력하는 말이 없이 열렸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게 우리 2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장 명령을 굳이 안 해도 알아서 저장이 되고, 시험이 끝나는 순간 이 내가 시험 본 답안지가 감독관 컴퓨터로 전송이 되고 다 처리를 해주니까 우리는 그냥 문제만 처리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 중에 1번 문제가 입력이에요. 보세요. 여기 지금 세 번째 줄서부터 F에 11번째 줄까지 입력을 지금 9줄에 6칸을 입력하는 거예요. 50개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5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말자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요. 5점밖에 안 주니까는. 대신에 시간이 다, 시험을 다 보고 나서 1, 2분 남으면 그때 한두 글자라도 입력하시면 0.1이라도 주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면 밑에 보시면 기본 작업 1번, 기본 작업 2번 해가지고 저 끝에 매크로 작업 뒤에 차트 작업까지가 쭉 연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문제지 시트에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 문제지에도 기본 작업 1번에는 기본 작업 1번에 있는 대로 입력을 하면 되고, 기본 작업 2번은 기본 작업 2번 문제지에 따라서 5가지 문항을 처리하면 되고, 기본 작업 3번은 기본 작업 3번에 맞는 조건부 서식을 처리하면 되고, 그렇게 하나씩 처리해 나가시면은 전혀 이상이 없다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면 뭐 전혀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와 있는 213페이지에 기본 작업 두 번째 시트 한번 보세요. 간혹 보면은 기본 작업 1번 입력한 거를 가지고 A의 첫 번째부터 H의 첫 번째까지를 이렇게 블럭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고생하시더라고. 이게 아니라 얘는 입력으로 끝나는 거예요. 얘는 입력으로 끝나는 거고, 기본 작업 2번 여기에서 하는 거죠. 평상시 잘 하시다가 시험장에 가서 떨리니까는 입력을 안 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긴장하다 보니까는. 긴장하지 마시고, 여기는 뭐 이렇게 하면 되죠. 블럭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공서체, 여기 공서체 찾아가지고 16 굵고 기울이고, 굵은 기울이꼴이라는 게 굵고 기울이라는 얘기죠. 밑줄 하나 치고, 밑줄도 그냥 밑줄 하나가 있고 두 줄이 있어요. 두 줄 하라면 두 줄 하면 되고, 그냥 밑줄 하라면 한 줄만 하면 되고. 그게 1번 문항이에요. 그렇죠? 얘가 2점이에요. 2점. 근데 모르고 내가 밑줄을 안 했어. 그럼 뭐다? 0점. 글꼴 바꾸고 크기 바꾸고 진하게 굵게 기울이고 밑줄 치는 거 병합하고 요걸 다 해야만이 2점 준다. 그 다음에 A의 세 번째부터 H의 세 번째까지는 글꼴을 도둠체 이런 말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도둠체. 그 다음에 글꼴 색깔은 노랑, 채우기 색깔은 녹색,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래요. 그럼 2점 이런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번 F 세 번째 셀 더블 클릭을 해서 블럭 잡아도 되고 끝에 갖다 놓고 한자키 누르면 한자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때 어떻게 한자를 바꾸래요? 한글이나 한자 옆에다 병행 표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 표기죠? 한자로만 단독 표기잖아요. 밑에 요거로 변화 누르면 변환된다 이게. 그 다음에 H의 네 번째부터 H의 15번째까지는 100만의 배수로 표시하래요. 100만의 배수로 표시하래요. 그러니까 100만 분의 1로 줄이란 얘기죠. 요거는 셀 서식에 들어가서 샵 콤마 샵샵 0 다음에 콤마 콤마 그리고 100만원 이렇게 하셔도 되고 0 쓰고 콤마 콤마 100만원 써도 되고 샵 쓰고 콤마 콤마 쓰고 100만원 써도 되고 이 뒤에 콤마 콤마가 뭐다? 하나 쓰면 1000분의 1 두 개 쓰면 100만분의 1로 줄여 쓴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콤마는 뭐다? 1000단위마다 9번기어 찍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숫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6개가 사라지고 나면 2개만 남잖아요. 우리 문제집 보시면 6천만원 같으면 60, 60하고 100만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숫자는 있으니까 자릿수를 표시하던 뭐 유효숫자만 출력하든 간에 1000분의 1로 100만분의 1로 줄고 뒤에 메시지가 100만원만 찍히면 되니까 이 셋 중에 어떤 걸 하셔도 답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는 지금은 중간에 컴마 컴마가 찍혔으니까 당연히 샵 컴마 샵샵 0으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뒤에 컴마 컴마 두 개를 찍으면 여기 3개가 사라지고 여기 3개가 사라지니까 60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셋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우리 답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우리 답에는 샵 콤마 샵샵 샵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우리 책에는 샵 콤마 샵샵 샵 이렇게 써 있어요. 예, 뭘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뭘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블럭 잡으시고 셀 서식 컨트롤 1번이죠. 여기다가 요거 쓰시고 뒤에 콤마 콤마 찍으면 보세요. 콤마를 하나 찍으면 3개가 사라지고 하나 더 찍으면 또 3개가 사라지고 여기다 우리말로 100만원 하고 쓰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테두리 블럭 잡아서 전체 테두리 선을 그려주시면 되죠. 모든 테두리. 그러면 5점짜리 5개 10점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해보실 수 있겠죠. 이 5개 문항 중에 우리가 평상시 연습하던 문제는 셀 서식 고칠 때 어떤 거 우리 공부했었어요? 뭐 14가지 처리하는 거 있었단 말이야. 뭐 높이를 얼마로 바꿔라, 너비를 얼마로 바꿔라, 그 다음에 글자와 글자 사이에다가 뭐 대시기호를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이름 상대에다 이름을 정의해라, 그 다음에 글꼴 바꿔라, 한자 바꿔라, 특수문자 입력해라, 뭐 가로 맞춤을 해라, 뭐 이런 거 들여쓰기를 해라, 백분율로 해라, 연월일로 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5개만 낸다. 5개만 낸다. 어떤 게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많이 풀어봐야지 뭐. 그 다음에 213페이지 세 번째는 기본 작업 3번이니까 여기 들어와서 해야 되겠죠? 여기 들어와서 기본 작업 3번은 풀어야 되는데 또 떨려가지고 여기다 대고 A4부터 F에 여기만 가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A4부터 F의 15번째. 조건부 서식에서는요, 중요한 게 얘는 빼야 돼요. 우리가 보통 작업을 할 때, 계산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분양가의 평균을 구하시오, 뭐 세대수의 합계를 구하시오, 최대값을 구하시오 할 때 여기 있는 항목 이름들 있잖아요. 얘는 안 넣잖아요.
얘를 안 넣고 뭐를 넣어요? 알맹이만 넣잖아요. 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건 뭐였죠?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한꺼번에 블럭을 잡는 일반적으로 알맹이만 잡아요. 알맹이만. 조건부서식에서 문제가 뭐냐면 일반이면서 1000만원 미만인 게 있어요. 일반이면서 1000만원 미만인 거. 이 전체 요 줄이 어떻게 변하게 하라는 얘기죠. 굵게 파란색으로 변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럴 때는 여기만 블럭 잡으면 돼요. 간혹 블럭을 이렇게 잡으셔가지고요, 조건을 여기다 걸어요. 블럭을 이렇게 잡고 나서 조건을 여기다 걸어요. 아니에요. 블럭을 이렇게 잡았으면 조건은 그 줄에 첫 번째 칸, 첫 번째 거 있죠? 거기다 조건을 거는 거예요. 블럭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얘를 조건을 거는 거고, 블럭을 이렇게 잡았으면은 일반이 아니라 요 자리에다 조건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서식의 규칙을 치워야 돼요. 치워야 돼요. 예. 한번 볼게요. 요렇게 문제지대로 A의 4번째부터 F의 15번째 이 영역에서 행 전체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행 전체에 대해서.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블럭 잡는 거예요.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수식. 행 전체 글은 무조건 수식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건부서식, 세규칙, 수식. 그리고 요 수식란에다가 수식을 써야 되는데, 수식 한번 써볼게요. 제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분이 조건부서식에서 구분이 일반이면서 분양가가 1000만원 미만 이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AND 함수 쓰라고 했으니까 AND 구분이 일반 컴마 분양가가 조건을 이렇게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if 함수처럼 만약에 if, and 이렇게 조건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서식은 if가 빠진 거지 조건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구분은 어디예요? 여기 구분이 아니고요. 여기 구분이 아니고 여기 C의 네 번째 줄. 그러니까 C의 네 번째 줄. 근데 C 앞에만 달러가 들어가요. 분양가는 F의 네 번째거든요. F의 네 번째인데 달러가 앞에만 들어가요. 조건부서식에서는 항상 이렇게 조건을 걸어요. 자,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요. 는 and 마우스로 여기 클릭하고 F4번 키 두 번 꽁꽁 는 일반 컴마 또 분양가 첫 번째 자리 클릭하고 F4번 키 두 번을 콩콩 작거나 같다 1000만원 미만이죠. 미만 이하의 미만이에요. 미만이죠. 그러면 같다는 빼야지. 이거 틀렸네요. 이거 미만이니까 작다만 써야 되겠네. 예.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서식은 꾸미는 거죠. 지시하는 대로 글꼴 색깔, 글꼴의 색깔은 파랑으로 갈 거고요. 파랑으로 갈 거고 굵게 할 거고. 규칙을 하나만 쓰는 거야. 하나만. 규칙을 하나만 쓰는 거예요. 확인. 그러면 일반이면서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파랗게 굵게 나타난다 이거죠.
그런데 조건을 잘못 걸은 것 같아. 그러면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수식에 가서 또 쓰시면 안 되고, 조건을 한번 걸어 놨으니까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 관리에 가서 요 규칙을 더블 클릭 해 보신다거나 편집 버튼을 누르시거나 더블 클릭 이렇게. 그래서 이 수식을 고쳐 보셔야지. 이걸 그대로 두고 또 새로운 새 규칙을 만들면 안 돼요. 조심스러운 겁니다. 규칙 관리에 들어가서 이 규칙을 삭제하고 다시 규칙을 만들던, 아니면 규칙 편집하는 거 들어가서 고쳐서 쓰시던,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그러면 뭐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14페이지) 계산 작업. 계산 작업은 밑에 계산 작업 시트에서 하시면 되니까는요. 214페이지 1번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성별이 남자이면서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 또는 성별이 여자이면서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 이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 작업 1번 문제는 성별이, 여기서 말하는 성별은 B의 세 번째 셀이 되는 거죠. B의 세 번째부터 B 11번째. 성별이 남이면서 영어 D의 세 번째부터 D 11번째 영어가 90 이상 이거나, 성별이 여이면서 수학이 90점 이상, 경우에 평균 구하는 거네요. 평균이니까 에버레이지겠지. D 에버레이지, D 썸, D 카운트 A, D 카운트 넷 중에서 골라 쓰래. D 에버레이지 쓰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D 에버레이지 쓰려면 어딘가에 조건이 있어야 되죠. D 에버레이지 함수를 사용할 건데 조건을 명시하래요. 여기 성별이 남자이면서 영어가 90점 이상, 또는 성별이 여자이면서 수학이 90점 이상이란 조건을 명시하래요. 어디에다가? A의 13부터 C의 15 요 사이에다가 조건을 명시하래요. 써봐야지 뭐. 아까 뭐라고 했죠? 성별이 남자이면서 영어 점수가 90 이상이거나, 성별이 여자이면서 수학 점수가 90 이상이거나, 요렇게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원래는 이거는 가능하죠. 성별이 여자인 경우는 해당해요. 성별이 남자인 경우는 조건을 못 건다 그랬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조건이 떨어져 있으면 못해요. 근데 이렇게 쓰면 뭐가 되는 거죠? 여자이면서 국어 점수가 88점인 사람이 몇 명이냐 이런 거고, 그 사람에 해당하는 평균을 구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따로 걸어야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는
D 에버레이지 D 에버레이지 괄호 열었더니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밑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뭐다? 성명이란 글자부터 총점까지. 근데 사실은 성명은 우리가 계산할 항목 중에는 없어도 되죠. 성별부터 들어가잖아. 성별부터. 어차피 총점의 평균 구하는 거니까 성별부터 총점까지만 블록 잡아줘도 돼요.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는 다 잡는다. 컴마 뭐의 평균? 필드. 무슨 항목의 평균 구할 거냐? 총점. 1, 2, 3, 4, 5, 6, 6이라고 써도 되는데 굳이 6이라고 쓸 필요 없이 총점을 클릭하면 되겠죠. 그렇죠? 총점의 평균 구하라 그랬고 컴마 크리테리아가 뭐라고요? 조건이라고 했죠. 조건. 조건이 뭐다? 여기 있네. 성별이 남자이면서 영어가 90점 이상이거나 여자이면서 수학이 90점 이상이거나 같은 줄에 있으면 뭐뭐이면서 뭐뭐인 경우죠. 여자이면서 수학이 90점 이상. 근데 남자에서 떨어져 있고 영어 수학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다? 성별이 남자이면서 영어가 90점 이상이거나 성별이 여자이면서 수학이 80점 이상이거나 그래서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답이 나오겠죠. 조건을 명시하라고 써 있으니까 거기다 조건을 우리가 명시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 2번. H3부터 H11 제품명과 판매가 표 N4부터 O6까지 총 판매액은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 H 룩업 V 룩업 추수 인덱스 해서 선택하는 문제네요.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계산하는 거죠, 지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는 판매량 여기 있네요. 그렇죠? 판매량 여기 있네. 얘를 클릭하고 곱하기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는 좀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잖아요. 판매가를 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 표를 우리가 참조하려니까 이 표의 첫 번째가 제품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품명을 가지고 이 판매가를 조회해야 되겠죠. 무슨 함수 써야 될까요? 제품명이 지금 보시다시피 세로로 달려 있으니까 vlookup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vlookup 그러면 우리가 이따가 참조표를 여기를 선택할 건데 얘를 선택할 건데 이 해당하는 선택하는 중에 첫 번째가 제품명이잖아요. 그래서 제품명은 여기 있는 거죠. 이게 lookup value예요. 찾는고자 하는 게 얘예요. 그 다음에 요거에 해당하는 참조 코드표가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있고. 근데 얘는 별도로 떨어져 있으니까 F4번 키 눌러야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가 제품명이고 두 번째가 판매가니까 두 번째 걸 가져와야 되고요. 그리고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가 가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죠. 오름차순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일창을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벌써. 그래서 괄호를 닫아주면은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써주면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 된다 이거죠. 3번 문제는
여기 지금 문제지에서 나와 있는데요. 나머지는 뭐 자동 처리하시면 되고. 3번 문제는 초3에서 1월이면 어디죠? C의 19번째인가요? C 19번째부터 C의 26번째. 그리고 2월 D 19번째부터 D의 26번째. 그리고 3월 E의 19번째부터 E의 26번째. 의 매출이 해당 월의 매출 평균 이상이면 효자도서,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처리하시오. if and average 세 가지를 다 사용하래요. 함수를 다 사용하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할까요? 는 if and 여기다 조건들을 나열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효자 도서가 되고 아니면 공백으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and라는 함수를 쓰라고 하니까 1월 매출 평균 이상이고 2월의 매출이 2월 매출 평균 이상이고 3월의 매출이 3월 매출 평균의 이상이면, 즉 세 가지 조건들 and 안에다 나열을 하면은 효자 도서가 되고 아니면 공백이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 뭐죠? 1월 매출 평균보다, 그 다음에 2월 매출이 크거나 같다 2월 매출 평균보다, 그 다음에 3월 매출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한다면 효자도서. 다시 한번 나열해서 본다면은요, 1월 매출이라는 건 뭐죠? 1월 매출이 요거잖아요. 자기 해당하는 매출이 요거지 않습니까? 지금 1월달에 6,500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1월 평균보다 평균 이상이면 얘도 이 평균, 만약에 여기 얘 과목이라면 얘가 이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월 매출이라는 것이 C의 19번째가 되고, 평균이니까 뭐죠? 에버레이지 C 19번째부터 C의 26번째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얘가 여기보다 평균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아마 달러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 2월 매출도 뭐죠? D의 19번째가 에버레이지 달러 D의 19번째부터 달러, 여기 달러 빠졌다. 달러 26번째, 그렇죠? 26번째. 이렇게 되고, 얘는 2의 19번째가 에버레이지 2의 19번째부터 2의 26번째까지. 이때 달러가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공백이니까 따옴표 열고 닫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답은 이렇게 나오는데 벌써 길잖아요. 그렇죠? 길잖아요. 자, 그럼 한번 직접 한번 제가 써볼게요. 이 부분을요. 여기다
는 if and 누가 얘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average 얘네들보다 그리고 F4번 키 괄호 닫고 그 다음 컴마 얘가 크거나 같다 average 선택이 안되니까 마우스를 거꾸로 들어 올리면 되죠. F4번 키 컴마 얘가 선택이 안되니까는 클릭하고 내려가면 되죠. 이렇게 키보드로 내려가면 되죠. 얘가 크거나 같다 average 얘네들 중에서 이렇게 이걸 AND 안에 다 묶어서 그렇다면은 효자 도서가 되고 아니면 빈칸이고 답은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여러분 보시기 좋으라고 제가 중간중간에 띄어쓰기를 한 거고요. 여긴 띄어쓰기 안하고 그냥 쭉 붙여 쓴 거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한 것 뿐이고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 좀 어떨지 몰라서 이렇게 띄운 거고 그럼 똑같은 거지 뭐. 예. 거기에 해당하는 답은 우리 책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223페이지 3번 하단에 해설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이건 뭔가요? 이 주민등록번호의 성별을 만들라는데요. L의 15부터 L의 26 번호의 여덟 번째 자리가 1이거나 3이면 남자 2이거나 4이면 여자 여로 성별을 표시하시오. 무슨 함수를 사용해라? 추수함수 미들함수 두 가지 함수 사용하래요. 자 이렇게 쓰면 되죠. 는 추수 어떤 값에 따라서 1이면 남 2면 여 3이면 남 4면 여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추수함수는 나열해주면 돼요. 255개까지 나열할 수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나열했어요. 그래서 1이 어떤 값이 1이면 첫 번째 2면 두 번째 3이면 세 번째 4면 네 번째 거를 가져간다는 뜻이죠. 이때 이 값이 뭐다? 주민번호의 성별 코드잖아요. 성별 코드 값에 따라서 남자 여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민등록번호 성별 코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덟 번째 자리가 1이거나 3이라고 했으니까 여덟 번째 MID 함수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MID 함수 주민번호에서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 이렇게 따르면 되지. 이렇게 자르면 되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주민번호는 뭐다? L의 15네. L의 15 이렇게 쓰면 되지 뭐. 이게 답이네. 복사해서 한번 제가 한번 여기다 써볼까요? 예.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비교해보면 나오는 거죠. (5번) 문제는 뭔가 좀 볼까요? 여사원 승진자 수를 구하래요. 5번 문제는 성별 B의 30부터
B에 38 성별이 여자이면서 승진 여부가 F의 30부터 F의 38까지 승진 여부가 승진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 어디 있나 볼까요? 예, 여기 승진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 여자이면서 남자는 아니고 여자이면서 하나 두 명인가요? 예. 승진인 여사원의 승진자 수를 계산하시오. count if하고 count if s 그리고 sum if s 중에서 선택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쓰냐면은 앰퍼센드 연산자를 사용하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3명 하고 이렇게 출력하래요. 명체를 붙이려니까 앰퍼센드 연산자가 써야 되겠죠. 그렇죠. 조건이 몇 개죠? 인원수 파악하는 거죠. 합계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썸이프나 썸이프S는 아니죠. 지금 여자이면서 승진이라고 적혀있는 사람이 1명, 2명, 개수 세는 거잖아요. 개수, 인원수. 그러니까는 카운트 쪽으로 가야 되겠고요. 조건이 여자이고 승진이니까 카운트 if s를 써야 되겠죠. 예. 그래서 는 count if s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그리고 뒤에다가 앰퍼센드 몇 명 이렇게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범위 1은 뭐죠? 성별이지. 성별에서 뭐가? 여자. 두 번째 조건은 범위는 뭐죠? 승진 여부에서 조건은 뭐다? 승진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걸 찾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별은 어디에 있어요? B에 30이네. B에 30이 되고 승진 여부는 뭐죠? F에 30이고 이게 답이네. 뭐 이게 답이네. 문자가 잘못됐네요. 여자라고 써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네요. 여자 여만 있잖아요. 여기 여자가 아니라 여잖아요. 그렇죠. 예, 그 0이 나왔지. 여자가 아니라 여. B에 30에 어우 참 바보짓 했어요. 범위는 여긴데 여기는 F에 38까지. 예. 예. 성별은 B에 30부터 B에 38이고요. 승진 여부는 F30부터 F38이죠. 그래서 이쪽에 여자이면서 승진이라고 걸려있는 게 지금 1명, 2명에 해당 사항 있으니까는. 그렇죠? 예. 왼쪽에 남자, 여자가 아니라 여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조금 싸움 날 수 있어요. 당신에서 분명히 여자라고 썼지 않느냐. 여자라고 조건을 썼다. 그럼 또 출제위 본부에서는 그러겠죠? 아니 데이터를 보면 알 거 아니냐. 거기 여자냐 여지.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 분석 작업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겠습니다. 214페이지 분석 작업 첫 번째 나와 있는 통조림 가공 생산 현황표에서 피벗 테이블을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여기 원 데이터 영역에다가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 클릭하셔도 되고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삽입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 나니까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 A의 25번째 클릭, A의 25번째 셀에서 시작하라고 써있네요. A의 25번째,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다시 이 데이터를 블럭을 잡아도 되고 클릭을 해 놓으셔갖고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에 A의 25번째 클릭하면 여기 딱 들어가죠. 알아서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 피벗 테이블 형태가 나타났고요. 이때 이 피벗 테이블에 들어가서는 주어진 대로 가공품명 얘는 끌어다가 필터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생산일은 행 레이블에, 가공팀은 열 레이블에,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시그마 값에는 목표 매출액의 합계가 아니라 클릭해서 필드값 설정을 평균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왼쪽에 이 날짜에 가서는 그룹에 가서 현행처럼 월에 파랗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하래요. 자,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필터에는 가공품명은 필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생산일은 행 레이블에, 가공팀은 열 레이블에, 오른쪽 시그마 값에는 목표 매출액의 평균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룹에 가서 월별로 했고요. 그 다음 피벗 테이블 옵션에 있는 제일 왼쪽에 옵션에 가서 꼭 우리가 시험에서 처리해야 될 게 뭐냐면 요약 및 필터 항목에 가시면은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고 행은 빼래요. 열 총합계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행은 빼줘야지. 그 확인 누르면 여기 있는 거 빠졌다 이거죠. 그러면 답이 된 거예요. 다른 말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결과가 나온 줄 모르잖아요. 이게 정확한 결과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해봐야지 뭐. 자, 피벗 테이블을 망쳤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여기 18번째 줄서부터 이렇게 블럭 잡아서, 여기 동네를 블럭 잡아서, 알맹이만 블럭 잡지 마시고요. 블럭을 다 잡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삭제해 버리세요. 삭제해 버리시고 다시 하시면 돼요. 피벗 테이블에 가서 기존 워크시트의 25번째, 가공품명은 필터, 생산일은 행, 가공팀은 열, 그 다음에 목표 매출액의 합계가 아니라 뭐다? 오른쪽 눌러서 그냥 클릭하셔도 되죠. 값필드 설정을 평균을 바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옵션에 가서 행 총합계는 빼고 열만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날짜는 월별로 그룹지라고 했으니까 그룹 줘주시면 답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예. 분석 작업 두 번째는 무슨 문제입니까? 부분합을 하래요.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215페이지 꼭대기에
부분합을 하려면 반드시 정렬부터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지역 이 지역을 클릭해 놓고 내림차순 하면 되죠. 데이터에 가서 내림차순, 지역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래요. 그리고 부분합을 하셔야지. 정렬을 하고 나서 부분합에 들어가는 거죠. 이때 첫 번째 나와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그룹화를 했으니까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나이에 해당하는 최대값을 먼저 계산하고요. 나이에 해당하는 최대값을 먼저 계산하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이번에는 기부금의 합계를 구할 건데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항목을 해제하고 확인 눌러야 하나 더 들어간다. 이때 A의 열너비하고 G 열너비는 넓혀 주셔야 되죠. 더블 클릭해서 넓혀 줘야만이 우리 문제지처럼 다 보일 수가 있어요.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대로 나이에 해당하는 최대값과 기부금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건데 그 전에 오른쪽 꼭대기처럼 정렬을 먼저 하고, 정렬을 내림차순이라고 하는지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는지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충북, 서울, 부산, 대전, 경기 하니까 이건 당연히 내림차순이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대값 먼저 계산하고 기부금의 합계 나중에 계산했으니까 최대값이 밑에 깔리고 합계가 위에 올라간다. 이 순서를 어기면 안 된다. 과거에는 순서에 상관없이 하시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최대값과 합계는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래요. 그리고 결과를 보여줬잖아요. 이 결과 화면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이대로 똑같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 매크로 작업. 매크로 작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개발 도구라는 메뉴 탭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개발 도구 탭은 어떻게 꺼낸다고요?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서 요 개발 도구가 해제되어 있는지, 해제가 되어 있으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선택하시면 되고, 이렇게 펼쳐 있든 안 펼쳐 있든 상관없이 확인 누르시면 이제 개발 도구가 항상 존재하니까, 또 시험장에는 개발 도구가 열려 있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수검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개발 도구 창이 탭이 열려 있대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D 15번째 에서 F 15번째까지 합계를 구하는 매크로를 생성하래요. 매크로 이름은 합계고요. 단추라는 걸 클릭할 겁니다. 단추. H 3번째부터 I의 5번째 줄, 3줄 2칸에 걸쳐서 단추를 그릴 거고요. 그 단추에다가 합계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자, 그럼 먼저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삽입에 가서 양식 컨트롤 첫 번째가 단추니까 클릭해서 Alt키 눌러서 쫙 그리시면 탁 그려졌고요. 그럼 여기다가 합계 매크로 작성하라니까 합계라고 쓰시면 되는데, 합계 매크로가 지금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합계를 기록을 해야죠. 있으면 선택해주면 되는데 없으니까는 기록하고, 합계 매크로고 확인하고, 건들지 마시고요. 여기다 클릭하신 후에 는 sum 가로 열고 합계 계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블럭 잡아서 엔터 치고 자동 채우기 쫙 끝났네요.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기록 중지한다. 그리고 얘는 누르는 순간 작동이 돼요. 얘는 누르는 순간 작동이 되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릭하고 합계 고쳐 쓰시면 돼요. 합계 이렇게.
이제는 얘를 클릭하는 순간 턱하니 합계가 나온다. 턱하니 합계가 나온다. 그 다음에 A의 3부터 F의 3까지 여기는 빨간색 그리고 파랑으로 채우는 매크로를 생성하래요.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래. 그러니까 블럭 잡고 홈에 와서 빨간색으로 색깔을 칠하고 글자는 그 다음에 채우는 색깔은 표준색의 파랑으로 칠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매크로를 만들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H 7번째부터 I의 9번째 줄 사이에다가 똑같이 이번엔 단추는 아니고 빗면이란 도형을 그릴 거예요. 삽입 도형 기본 도형에 있는 빗면 12각형 밑에 있네요. 빗면 Alt키 눌러서 그리면 그려지고요. 얘는 먼저 글자 쓰시면 돼요. 뭐라고? 서식. 그런데 여기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엑셀 2007에서는 도형에다 글자를 쓰면 가운데,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들어가요. 근데 2010은 왼쪽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지 그런 언급은 없어요. 문제지에. 그냥 서식이라는 이름을 쓰라고 써있는 것만 있지 얘를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하시고 나서 하시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해주세요. 보기 좋게. 예. 그리고 이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할 거예요. 매크로 이름은 뭐다? 서식. 서식이 있으면 서식을 딱 지정해주면 좋은데 서식은 없으니까 다시 기록을 해야 되겠죠. 확인 누를 거고요.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블럭 잡아서 글자 색깔은 빨강, 채우는 색깔은 파랑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그리고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종질. 꼭 마지막에는 기록 종질 눌러야 돼요. 이거 안 누르면 매크로 망치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색깔이 이렇게 돼 있는, 원래는 이 색깔이 원칙인데 서식을 누르면 툭하니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크로 눌렀더니 오류가 발생한다거나 내가 매크로를 중간에 망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다시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하면 안 돼요. 이미 매크로가 지정되어 있는 거는 못 고칩니다. 얘 눌러서 여러분이 못 고쳐요.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개발 도구에 가시면 매크로라고 하는 매크로 보기 대화 상자가 있어요. 얘 누르셔서 잘못 만든 매크로를 선택하고 삭제해 버리세요. 삭제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 클릭하면 에러가 나지. 매크로를 삭제했으니까. 그럼 다시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여기다가 서식, 기록, 확인, 블럭 잡아서 빨간색, 채우는 색깔은 파란색, 그렇게 기록 중지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들이 누르면 그때 완성된다. 매크로를 잘못 만들었을 때는 여기서 매크로를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진 매크로를 반드시 삭제하시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작업하셔야 돼요. 이 도형을 삭제할 필요는 없죠. 도형은 그대로 두셔도 되고 매크로가 망친 거니까 매크로를 지우고 다시 매크로를 만들어서 연결하시면 돼요. 이때 상대 참조가 아니라 절대 참조를 하라고 써 있어요. 문제지에
매크로의 셀 포인트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관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 참조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 여기다 클릭하고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합계가 구해지는데, 이렇게 클릭하고 합계를 만들어라 그러면 여기에 합계가 나오고, 여기다 클릭하고 합계를 명령을 걸면 이렇게 합계가 나온단 말이야. 그게 상대 참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절대 참조로 했거든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상대 참조로 나온 적도 없었고, 그러면 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216페이지의 차트 작업. 매크로 작성은 제일 먼저 도형을 그린다. 이때 Alt키를 눌러, Alt키와 함께 그리면 정확한 셀의 크기만큼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는 거죠. 그리고 도형에 글자를 입력하고,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설정한다. 그리고 도형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매크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여기다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을 해주면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만들어진 매크로가 없으므로 작성하면 되겠죠. 그렇죠? 작성 작업하면 되고, 매크로를 모두 매크로 작성이 완료되면 반드시 기록 중지를 누른다.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건 뭐냐면 단추를 그린다. 단추 그린 경우도 있어요. 이때도 뭐를 Alt키와 함께 그리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 뭐가 나오죠? 매크로 연결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 이름을 지정한다. 여기서도 우리 매크로 지정하는 거 있었어요. 매크로 지정할 때 매크로 이름을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만들어진 매크로가 없으므로 작성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매크로 작성이 완료되면 반드시 기록 중지 누르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가 하나 남아있죠. 단추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텍스트 편집. 단추는 그리면 자동으로 매크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도형에다 그 단추에다 글자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한다? 단추를 그리고 나서 매크로 다 끝나고 나면 나중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 눌러서 텍스트 편집하면 되죠. 여기 요거에서 오른쪽 눌러서 텍스트 편집 눌러서 고쳐 쓰면 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매크로를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매크로 대화 상자, 매크로 여기 보면 매크로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렇죠. 매크로 보기 대화 상자 Alt F8번.
매크로 항목을 클릭해서 삭제한 후에 다시 작성한다. 매크로를 잘못 만든 경우에는 매크로 대화 상자라고 하는 거, 아까 매크로 보기, 거기 가서 불필요한 매크로를 삭제한 후에, 그리고 도형은 그렸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된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를 다시 지정해 주면 돼요. 근데 이미 지정되어 있는 매크로를 우리 시험에서는 편집을 하면 우리가 못 알아보는 코드가 나와서 안 되니까는요, 반드시 매크로를 삭제하고 다시 매크로를 지정해 줘야 돼요. 다시 지정해 줘. 그것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매크로는 뭐 틀림없이 다 잘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차트 문제 볼게요. 차트 문제는 세 가지예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없는데 새로 만들어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미 만들어진 차트를 고쳐라. 근데 고치는 문제에서도 뭐를 빼라, 뭐를 넣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중축 혼합형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데, 한번 해보죠. 뭐 1번 수출 총액 계열이 어디 있어요? 빨간 거네. 이거 빨간 거. 얘를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래요. 이 빨간 거 수출 총액 계열의 차트 종류를, 여기 보면 디자인에 가서 차트 종류를 묶음 세로 막대형 첫 번째 거로 바꾸래요. 이렇게 바꾸래. 그리고 이 세로 막대형으로 바뀐 수출 총액이라는 항목을 더블 클릭을 해서 보조축으로 보내고 2007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1번 눌렀어요. 2010에서는 더블 클릭하면 열려요. 보조축으로 보내래요. 보조축으로 지정하래요. 하면 되죠, 뭐. 이렇게. 그러면 아까는 둘 다 꺾은 선 그래프였는데, 표식이 있는 꺾은 선 그래프였는데, 지금은 하나는 막대 그래프로 바뀌고, 아까는 왼쪽에 있는 숫자 값을 봤었는데, 이제는 오른쪽 값, 왼쪽 값이 서로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르게 봐라 하고 나타나는 거죠. 자, 세로 갑축 여기네요. 왼쪽에 있는 건 기본 세로 갑축이고, 오른쪽은 보조 세로 갑축이고, 가로 얘는 세로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세로 갑축이고, 이때 주 단위가 얼마라고요? 주 단위가 20만이 아니라 40만원으로 바꾸고, 보조 세로 갑축을 클릭해서 주 단위는 얼마로 해라? 1000 000 000 어이구 숫자도 많네. 이렇게 바꾸래요. 여기다가 100 000 쓰시거나 엔터를 탁 쳐도 되고요. 필요하면 다시 더블 클릭하면 되니까 얘를.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라? 레이아웃에 와서 저 상단에 차트 도구에 관한 메뉴 레이아웃에 와서 차트 제목을 차트 위 이걸 하래요. 그리고 문제 나온 대로 가전제품 수출 현황 이렇게 고쳐 쓰래요. 차트 제목을 내 마음대로 고르는 게 아니라 차트 위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차트 제목이 차트랑 껴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트 제목은 이 그림 영역 차트가 표시되는 막대 그래프 위에
위 나타나라 그래서 차트 위를 쓴 거고요. 글자는 문제지 나온 대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글꼴은 홈에서만 한다 그랬죠. 궁서체 크기는 16 조정해 주시고요. 굵고, 예, 차트 제목은 기본이 굵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울이고까지 4번 문제. 수출 총액 계열이 어딘가 보세요. 수출 빨간 거네요. 그리고 3D TV 요소는 어디죠? 그 끝에 있는 요소네. 그렇죠? 여기에다가 뭐를 하래요?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 그런데 레이블 값이 달라요. 우리 책이랑. 그럼 어떻게 해라? 레이블을 클릭하고 레이블을 더블 클릭하면 나오는데 이때 체크하시면 안 되고요. 왼 위에 레이블이 나온 거를 다시 한번 클릭해 줘야 값이 선택됐다고 나와요. 자 보세요. 처음에 클릭하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얘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계열이. 그러니까 네 군데를 다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 레이블을 한번 다시 클릭해 주면 현재 빨간 막대 중에서 3D TV에 해당하는 것만 다시 선택했다는 뜻이죠.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값과 뭐를 항목 이름을 표시해줘라. 그리고 바깥쪽 끝에 하래요. 축에 가깝게 만쪽 끝에 가운데 이런 게 있는데 바깥쪽 끝에 하래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세요. 3D TV하고 이 숫자 값을 그냥 줄바꿈 해주면 중간에 컴마가 없어져요. 우리는 쉼표로 구분했어요. 쉼표로 3D TV 컴마 하고 밑에 금액이 나왔고 얘를 공백으로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지금은 쉼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례를 클릭해서 법례가 어딘지 찾아보시면 돼요. 법례. 아니면 저 상단에 레이아웃에 가서 법례 항목을 클릭하셔가지고 아래쪽 이 법례가 오른쪽에 있었는데 얘를 아래쪽 그리고 차트 영역은 어디냐면 차트 영역이라고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이렇게 뭐가 이 귀퉁이들 여기 차트 제목이고요. 차트가 보이는 영역은 그림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가로 눈금선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이때 차트 영역을 클릭해서 이때 뭐를 하래요. 여기에서 스타일에 가서 너비를 3포인트 그 다음에 둥근 모서리 요 끝에가 둥근 모서리가 생겼고요. 예, 그림자를 넣었어요. 아까 그림자를 그림자 둥근 모서리 넣었고요. 두께는 3포인트 넣었고요. 그림자 얘기는 없었죠.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러면 뭐 차트까지 다 해결이 된 거죠. 다시 처음으로 와볼게요. 217페이지 감독위원이 시험 시간을 알리면 문제에 주의사항이 사라지면서 이제 문제를 입력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열리고요. 이때 이 대화 상자에 나타나는 패스워드는 문제지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17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보안 경고라는 게 떠요. 컨텐츠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동영상에는 못 넣었지만 처음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겠다고 눌렀더니 엑셀을 껐다 켰는데도 불구하고 다시는 안 나타나요. 컴퓨터를 껐다 키면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은 꼭 컨텐츠 사용을 눌러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매크로를 우리가 작업을 했는데
실행을 버튼 누르면 오류가 날 수 있어요. 얘가 없는 상태에서 뭐를 누르면 합격이 탁 나와야 되는데 오류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된다?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야 되는 불편함이 생긴다. 218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기본 작업 1시트에다가 입력하는 거 있었어요. 입력하는 거. 이때 입력하는 것도 요령이라 여기 특히 여기 구분단 자세히 보시면 정회원 정 준회원 준 빨리 입력했죠? 다시 보세요. 여기에 구분란이 있고요. 정회원이 있고 그 다음도 정회원인데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정만 써도 나와요. 정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세 명은 준회원이니까 준회원 다 써야 되고 그 다음엔 준 이렇게 쓰면 마무리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F에 여기에 수강일이라고 있어요. 수강일. 이때 월 한 칸 띄고 수 한 칸 띄고 금, 여기는 화 목 토. 얘 월 수 금을 붙여 쓰시면 안 돼요. 틀린 거예요. 틀리면 점수 안 줍니다. 감점은 안 하고 맞으면 점수 주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화 나머지 자동 완성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연락처는 다 일일이 써야지 뭐. 이거를 내가 마음대로 써놓고 셀 서식을 대시 나오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이는 그대로 입력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원고는 그대로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입력을 하면 지금 제가 몇 글자 썼죠? 9글자 18글자 썼잖아요. 자, 계산해 볼게요. 54개 한 개 이게 합쳐서 5점이니까 는 이거 나누기 이거를 해주면 되고 여기다가 제가 이만큼 입력했는데 곱하기 자 보세요. 제가 이만큼 입력했어요. 여기다 다 입력을 해야 5점을 주는데 제가 요만큼 밖에 입력을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1.67은 준대요. 1.67은 주진 않아요. 1.666을 주겠지. 왜? 그래서 70점 이상이 합격인데 69.999 이런 불합격이잖아요. 반올림 하는 거 아니잖아. 그 점수는 69.999 이거는 70은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내림 처리할 거예요. 반올림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전체를 다 입력하면 5점을 주지만 한 개당 0.09점씩 준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는 제가 18개 입력했으니까 1.6점은 줬단 말이야. 이렇게 점수는 받을 수는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작업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데이터를 줬으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도 해야 되고 글꼴도 바꿔야 되고 크기도 조정해야 되고 뭐 기울일 건지 밑줄 칠 건지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색깔을 바꾸라고 하고 여기는 뭐 100만분의 1로 줄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219페이지까지 쫙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221페이지에 기본 작업 3번에 가서 조건부 서식 구하는 거 기본 작업 3번 시트에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일반이면서 1000만원 미만 1000만원보다 작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서 셀 지정을 할 때는 달러가 왼쪽에만 나오는 혼합 참조를 쓴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작업은 뭐 우리 나온 대로 조건을 어떻게 나열할 건지 그 다음에 이렇쿵 저렇쿵 다 써야 되죠. 그렇죠? 이건 다 쓰셔야지. 그리고 피벗 테이블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원 데이터다 클릭해 놓고 삽입해 가서 피벗 테이블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함수를 합계로 구하는 건지 평균 구하는 건지 지정해 주시면 되고, 피벗 테이블을 잘못 만들었으면 이렇게 지울 수는 없으니까 얘를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제거하던 한꺼번에 제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안 된다고 그러네. 또 이렇게 블록 잡고 안 된다고 그러죠. 이건 되네. 아까는 왜 안 됐지? 아니면 통째로 그냥 삭제해 버리셔도 되고요. 통째로. 우리 책에서는 분석 작업 두 번째 여기에다가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요? 정렬 대화 상자에 가서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지역이라는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내림차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책에는 229페이지에 이쪽에 있는 데이터를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부분합에 와서 정렬에 와서 얘를 지역으로 내림차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분합에 들어가서 그룹할 항목은 정렬한 항목인데, 우린 다행히도 첫 번째 걸 하는 바람에 손을 안 댔지만, 성별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얘를 성별로 바꿔야 되고, 직업별로 했다 그러면 직업별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원하는 대로 어떤 함수를 쓰는지, 합계를 계산하는지, 최대값을 구하는 건지, 항목은 뭐를 하라고 하는지 그렇게 확인 눌러주고 나서 다시 또 부분합에 가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함수가 나오니까는 얘를 추가하는 거니까 체크했던 거 해제만 해주시고 확인 누르면 또 추가가 될 거다. 그리고 뭐 너비 조정해 주시는 건 해야지 돼요. 너비 조정은 안 해주면은 깨져버리니까 안 돼요. 너비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매크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 단추를 선택해서 셀의 크기만큼 맞춰서 그리래요. 그때 233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Alt키를 누른 채 드래그 하세요 라고 하면 정확히 셀의 크기만큼 그려진다고 하죠. 대략 그리셔도 돼요. 자, 보세요. 제가 도형을 그리는데 여기 얘를 제가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 누가 봐도 셀의 크기만큼 맞춰 그린 거잖아요. 맞춰 그린 거 아닙니까?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거를 대략 이렇게 그린 게 아니잖아. 대충 막 이렇게 그린 건 아니잖아요. 셀의 크기만큼 쫙 그렸단 말이야. 그럼 뭐 Alt키 누르고 가지 않으셔도 돼요. Alt키 눌러서 그리면 정확히 그려지는 건 도움이 되는데, 예,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매크로 이름 쓰시고 확인 눌러서 매크로를 작성하자. 합계 구하는 매크로 만들고 자동 채우기 쫙 하고 끝. 매크로 만들고 나면 뭐 하라고요? 이 책에서는 매크로 지정을 했는데 이렇게 썼어요. 최근에 이렇게 썼어요. 다시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시고요. 얘를 취소 눌렀어요. 아닌가요? 아니네. 그냥 다 작성하고 나서 마지막에 글자 고쳤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매크로 단추를 하나 그리세요. 실행 단추를 그리고 얘를 고치세요. 예를 들어 뭐 평균하고 이렇게 고칠 거 아닙니까? 고치고 나서 여기다 평균을 만약에 구한다 그러면 여기다 글자를 고쳤으니까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평균, 기록, 확인. 여기다가 는 에버레이지 얘네들의 평균, 기록 중지. 그럼 이거 누르면 합계.
이거 누르면 합계, 이거 누르면 평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오른쪽 눌러서 텍스트 편집. 아니 처음부터 글자를 고쳐 쓰고 나서 도형은 먼저 글자를 먼저 쓰잖아요. 그것처럼 단추도 도형을 먼저 그리고 나서 다시 매크로 지정하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240페이지 중간 보세요. 매크로를 잘못 만드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는데 고치기 어렵다 그랬어요. 코드를. 그러니까 매크로 대화 상자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불필요한 매크로 잘못 만든 걸 선택해서 삭제해 버리고 다시 매크로 연결하시면 돼요. 만들면 가장 좋다. 그렇게 해서 뭐 최대값, 그 다음에 뭐 바깥쪽 어쩌고 저쩌고 제목은 설정해주고, 예, 이렇게 지정하는 거. 그래서 249페이지까지 차트 문제가 쭉 끝나고 나면 우리 애 같은 경우 제가 물어봤어요. 20분 만에 나오더라고요. 20한 2분 지나니까는 문이 열리면서 나오길래 다 했냐 그랬더니 1번 입력하는 거 안 했대요. 그래서 왜 안 했냐, 시간이 남았는데 했더니 제가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안 했대요. 그럼 나머지는 다 했냐 했더니 한 80 몇 점은 나올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1번 입력 안 하고도. 그래서 중간에 나왔대요. 굳이 뭐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50% 시간이 경과되면 퇴실할 수 있거든요. 감독관이 그럽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르르 절반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시험이 딱 종이 치는 순간 자동으로 시험이 딱 멈추거든요, 화면이. 그러면 에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이제 시험 잘 못 봤다는 뜻이겠지 뭐. 그렇게 퇴실하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오케이 해결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얇은 책만 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예.